진행할 건데 아주 의미있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첫 수업, 첫 활동을 진행할 이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선생님 4명이 친해질 수 있는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수업 목차는 선생님을 맞춰봐, 나는 누구일까요로 진행이 되는데요. 진진각 게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네, 진진각 게임이란 선생님이 선생님과 관련된 3개의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때 진짜가 2개 있고 선생님이 거짓말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촉을 발휘해서 거짓말 하나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진 선생님, 저희 질문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 중에 선생님이 거짓말은 딱 1가지를 했는데요. 그럼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진 선생님의 가족도 모두 외자이다. 2글자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이진 선생님의 친구는 방탄소년단의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진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거짓말 1가지는 무엇일까요? 모두 결정하셨나요? 두구두구두구. 선생님의 거짓말은 바로 네, 1번입니다. 이진 선생님의 가족은 모두 외자이다. 네, 이것은 선생님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를 모두 합치더라도 이진 선생님만 유일하게 2글자 이름, 외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번이 거짓입니다. 자, 그럼 2번. 이진 선생님의 친구는 방탄소년단의 가족이다. 이게 말이 돼? 싶겠지만 이진 선생님의 고향 친구, 중학교 친구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래서 2번은 진실입니다. 그럼 3번. 이진 선생님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한다. 네, 저는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수학교육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거짓말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이 선생님을 맞춰봐입니다. 혜리 선생님! 네! 네, 혜리 선생님의 문제 3문제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한혜리 선생님이고요. 선생님도 이 3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거짓이 있어요. 3개 중에 무엇이 거짓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거짓인지 감이 오셨나요? 첫 번째, 한혜리 선생님의 영어 이름은 해리이다. 두 번째, 한혜리 선생님은 해산물을 정말 좋아한다. 세 번째, 한혜리 선생님은 겨울왕국 1을 13번 봤다. 이 중에 거짓말은 네, 바로 2번입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한혜리 선생님의 영어 이름은 해리가 맞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해리라는 이름을 이 영어 이름 해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 해산물을 정말 좋아한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해산물을 전혀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해산물의 비린 향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한혜리 선생님은 겨울왕국 1을 13번이나 봤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영화 개봉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거를 영화관 포함해서 13번이나 봤어요. 이번엔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김지은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김지은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김지은 선생님입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사진을 잘 관찰해서 3가지의 문제 중 거짓 1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김지은 선생님이 거짓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김지은 선생님의 취미는 게임을 하거나 게임 대회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김지은 선생님은 쫄면을 못 먹는다. 세 번째, 김지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다. 네, 김지은 선생님에 대한 거짓말 1가지 모두 고르셨나요? 네, 그러면 김지은 선생님의 거짓 1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거짓 1가지는 네, 3번입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취미는 게임을 하거나 게임 대회를 보는 것이라 해요. 김지은 선생님은 게임 대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김지은 선생님은 쫄면을 못 먹는다. 김지은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쫄면을 먹고 급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쫄면을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김지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다.
이 문제는 김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이어서 거짓입니다. 김영재 선생님을 한번 맞춰볼까요? 김영재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김영재 선생님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김영재 선생님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김영재 선생님은 누나가 2명 있다. 세 번째, 김영재 선생님은 여자친구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거짓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2번이 거짓입니다. 2번이랑 3번 많이 헷갈리셨죠? 네, 첫 번째 문제가 진실인 이유는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간이 많을 때 책을 읽기 때문에 선생님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은 형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거짓이고, 세 번째는 선생님은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네, 이렇게 선생님 4명의 진진가를 모두 맞췄는데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밴드에 자기 자신의 진진가 가짜 하나, 진짜 2개를 작성하여서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무엇이 거짓일까 하고 추리하여 답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밴드에 진진가를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친해졌기를 바라며 우린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활동을 맡은 김영재 선생님이에요. 네, 이제 선생님과 환경 체계표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의 체계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인 미시체계에 학교, 가정, 친구가 있죠. 이렇듯 학교, 가정, 친구는 대학생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첫 번째 동그라미인 미시체계에 적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인 중간 체계에 선생님은 학교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라고 적었어요.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잘 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 속에 있는 2개 이상의 환경이 끼친 영향을 말해요. 선생님은 학교에서의 환경과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선생님과 같이 무엇이 자신의 환경에 2개 이상 결합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적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인 외체계에 선생님은 형의 친구라고 적었어요. 외체계에는 자신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적어야 해요. 형의 친구에 선생님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대학생인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형의 친구라고 적었어요. 마지막 동그라미인 거시체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말해요. 선생님은 빨리 하는 것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성격이 급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나라의 문화적인 성격이 자신의 환경에 끼친 영향을 이 거시체계에 적으면 돼요. 그럼 이제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들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한혜리 선생님의 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중간에는 이렇게 선생님 이름이 있고,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선생님의 친구, 그리고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 그리고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두 번째 중간에는 이 4개가 서로 어떻게 상호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학교 생활이 결정되기도 하고, 선생님의 친구 관계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선생님의 친구와 가족이 교류해서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선생님이 속해 있진 않지만 선생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관계들을 써놨는데요. 선생님, 한혜리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에게 영향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친구의 동생, 그리고 가족의 친구, 그리고 가족의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
이렇게 5개를 써놨는데요. 가족의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집안에서까지 그 분위기라던가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은 직장 동료에 속하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체계는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좁지만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 나라여서 이렇게 선생님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일에도 선생님이 관련을 받는 그런 일이 자주 펼쳐지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이진 선생님의 체계표를 보겠습니다. 이진 선생님은 중앙에 이진 선생님이 있고 미시체계에는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과 학교, 친구, 가정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체계에서는 학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원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친구는 자신의 가치관을 주고받으며 선생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가족은 계획을 추구하는 환경이 크다 보니 가정에서 계획성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외체계에서는 선생님이 속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대전의 중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시험기간이나 수행평가 날짜 같은 걸 정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한 대전의 중학교 학생들 또한 모두 제가 속해 있진 않지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서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조직에서의 소속감을 중시하는 문화의적 특성을 받아가지고 소속감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선생님의 예시를 잘 들었나요? 이 예시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시체계에는 자신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체계에는 미시체계 속에 있는 2개 이상의 환경이 끼친 영향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가 있겠죠? 세 번째로 외체계에는 자신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끼치는 걸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부모의 친구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적으면 돼요. 한국의 한이나 어리 그 예가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이 자료를 정리한 PPT를 띄워줄 테니까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체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반영 모양 표 잘 그려보았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집단,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린 표를 선생님들이 전부 볼 수 있게 직접 공지된 방법으로 모두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주변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두 개 정도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떠오르나요? 어느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없을 만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좀 크고요. 이진 선생님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시나요? 저는 성실이란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실이란 가치를 중요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성실을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치관 책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꺼운 책이 아닌 간단한 팜플렛 형식의 책자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아까 저희 그 표 그린 거와 같이 빈 종이 한 장과 펜 하나가 꼭 필요해요.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선생님과 함께 책자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빈 종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가치관 책자라고 써주시고요. 옆에는 친구들의 이름도 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줄 17개의 가치관 단어 중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딱 10개만 뽑아서 여기 첫 번째 칸에 옮겨 적어 볼까요? 여러분 다 썼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10가지 뽑아봤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재 선생님은 저랑 재미가 좀 다른 부분인데 왜 재미를 선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삶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뽑은 10단어 중에 내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7단어만 여기 중간 이쪽 칸으로 옮겨볼게요. 선생님의 경우는 아름다움이랑 안정감이랑 창의성은 10가지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빼고 7개만 넘겨볼게요. 여러분도 7단어 중간 칸에 써주세요. 여러분, 둘째 칸으로 다 옮겼나요? 그럼 책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맞나요? 그럼 이제 이진 선생님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지혜, 창의성, 자유를 제외하셨는데 자유를 제외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조직에 소속되어 규칙과 규율에 적응하는 게 더욱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아름다움을 제외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아름다움을 제외한 이유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름다움, 미적 가치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럼 이젠 마지막으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3단어만 여기 마지막 칸으로 옮겨 적어 볼게요.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3단어 마지막 칸에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 이런 모양으로 책자를 완성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있는 3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뽑은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경험 같은 걸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정감, 자존감, 안전이라는 3단어를 뽑았고요. 각각은 일에 집중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일이 진행이 된다는 이유, 마지막으로 다치지 않고 건강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영재 선생님의 완성된 책자도 안 볼 수 있겠죠? 영재 선생님은 3단어를 무엇을 뽑으셨나요? 선생님은 재미와 열정과 성실을 뽑았는데 그중 하나인 열정을 뽑은 이유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가치관을 뽑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뽑은 3단어 아래에 이것이 선택된 이유 지금 바로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 책자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내 가치관은 어떤지, 그리고 이후 내 삶은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진행될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모두 활동을 마쳤다면 꼭 공지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 책자를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올려주세요.
오늘 활동 잘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비스 러닝 다다익선 팀의 첫 번째 수업 따라와 주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진행한 진짜 가짜 게임, 두 번째 진행한 세계표 만들기, 마지막으로 진행한 가치관 책자 만들기, 이렇게 세 활동 전부 공지된 방법으로 꼭 올려주셔야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이제